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정말 거대한 줄다리기 한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시장을 꽉 누르는 강력한 힘이 맞서고 있죠. 자, 이 팽팽한 교착 상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서울의 집을 영영 못 산다. 이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이 한 문장 안에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이 느끼는 그 엄청난 불안감 그리고 조급함이 정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들 다급해하고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시장을 양쪽에서 정말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힘, 그 정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힘부터 볼까요? 그건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바로 패닉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공포심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쏟아내는데도 데이터는 오히려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더더욱 지금 당장 사야겠다.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보세요. 마포, 목동, 강동, 또 성남 분당까지 이런 인기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서 괜찮다 싶은 매물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구매자들은 패닉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맞서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죠. 시장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정말 공격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규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건 뭐 한 번 하고 말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쭉 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새로운 이중 권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된 격이에요. 국토부 장관도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서울시장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서로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튈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경매 시장도 거의 멈춰섰는데요. 원래는 개인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매매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로 잔금을 치렀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딱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 주택 매매 사업자 대출이 전면 금지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 현금 부자 아니면 이제 경매로 집 사기는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에다 또 20억 원이 넘는 거래는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해요. 이러니까 잠실 같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서는요. 부동산들이 그냥 아유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하고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괜히 복잡한 일에 엮이느니 그냥 거래 안 하고 말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를 얼마나 강하게 누르는지 봤잖아요? 근데 시장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공급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서울의 새집 짓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건지 그 이유를 좀 파봐야 합니다. 요즘 재건축, 재개발 현장 가보면 공사비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건설사는 더 달라고 하고 조합은 못 준다고 버티고 이 싸움이 너무 잦아지니까 정부가 아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 최종 가격은 이거야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려버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큰 벽이 바로 이 소셜 믹스라는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분양 아파트랑 공공임대 아파트를 한 단지 안에 같이 짓는 건데요. 취지는 정말 좋죠. 사회 통합.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정책 때문에 재개발 현장에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아파트 동호수 배정 순서 때문이에요. 보통 설계가 다 나오기도 전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동호수를 먼저 정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원래 자기 땅을 내놓은 조합원들이 나머지 중에서 골라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이러니 당연히 이게 무슨 경우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땅은 내 땅인데 왜 한강뷰는 저 사람들 차지야? 이 한마디에 조합원들의 그 좌절감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갈등 때문에 저 유명한 음마 아파트 재건축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몇 년째 그냥 멈춰서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려는 사람, 막으려는 정부, 그리고 지어지지 않는 집.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에 거시경제라는 아주 큰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듭니다. 이러면서 상황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서로 막 충돌하는 경제 신호들이 이 부동산 퍼즐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은행 분석을 한번 볼까요? 최근 집값 오른 것 중에 무려 26%가 바로 이 낮은 금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이자가 싸니까 너도 나도 돈 빌려서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든 결과인 셈이죠. 자,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정책 결정자들이 빠진 진짜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경기를 살리자니 집값에 불이 붙고 집값을 잡자니 경기가 죽고 정말 진퇴양난이죠.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정치권에서는 진짜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아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리를 다르게 매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고소득자한테는 일부러 이자를 더 높게 받고 그걸로 저소득층 이자를 깎아주자는 그런 제안까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요, 딱 한마디로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도 못하고 정말 팽팽하게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사겠다는 불안한 구매자들과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규제, 그리고 집은 너무나 필요한데 공급은 꽉 막혀버렸죠. 심지어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도 엇박자를 내고 경제를 살리라는 정책과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힘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 줄이 가장 먼저 끊어지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 중 하나인 이 서울에 던져진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